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사회자본인데요. 자, 이 사회자본은 소셜 캐피털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게 아주 유명한 정치학, 사회학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자, 이게 어디 있냐면요. 436쪽에 중간쯤에 이런 영어 단어가 나와요. 시민 참여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으로부터 생성되는 신뢰를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다시요. 자, 436쪽의 중간쯤에 시민 참여 네트워크, 영어 단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호혜성의 규범으로부터 생성되는 신뢰를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회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자, 개인의 이익 추구 동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한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강의 자료의 1번과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에, 자, 사회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도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얘기인데, 사실 사회자본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을 한 결과,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 할 때 신용 있죠? 그 신용을 생각하시면 이게 정확한 개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부채가 그렇게 돈을 빌려서 잘 갚고, 상대방 약속에 나도 상대방 약속을 잘 지키고 상대방도 내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신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저 사람은 참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에서 저는 이게 신용이란 단어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개념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들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킨다. 자, 지금 강의 자료 2번입니다.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고, 자,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 자,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 해주면 상대도 하나 해주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면은 상대도 1억을 주는 거고, 우리 국가 간에서 호혜성의 규범이 굉장히 잘 지켜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제 도움을 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주 못 살았으니까, 그때 이제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많이 원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 5억 달러,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상 그냥 우리나라에 준 거예요. 준 건데, 그거를 우리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도와줬던 것만큼 똑같이 도와주는 거, 이게 호혜성의 규범이에요. 그냥 100%서 잘 쓰십시오, 그게 호혜성의 규범이 아니라, 호혜성이라는 거는, 자, 해준 만큼 받고, 자, 받은 만큼 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 간의 외교 문제에서 호혜주의, 호혜성, 그 다음에 호혜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 참여 네트워크와 호혜성의 규범을 지킨다라는 게 이제 사회자본의 주요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437쪽에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세요. 자,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거래 과정에 대한 감시 비용이 감소하며 불신과 위법 소송이 줄어들고, 자, 공식 기구,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믿고 맡기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감시 비용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노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바로, 이게 바로 사회 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자, 거래에 대한 감시 비용이 줄어든다. 이게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디냐면요. 자, 이게 이제 뒤쪽에 보면은 438쪽까지 전반적인 얘기인데요. 강의 자료에 제가 4번, 5번, 6번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사회 구성원이, 그러니까 사회 자본이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사회 구성원, 국민들이 공공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무료로 뭔가를 이용을 해요. 무료로 공공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각종 시설을 잘 이용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내가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 알 거 없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냥 지저분하게 또는
시설을 이렇게 좀 그냥 훼손시키고 가요.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때로는 사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마치 이제 공공재를, 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을 해준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 시설 훼손할 때 드는 복구 비용도 줄어들 거고, 깨끗하게 사용할 거고, 좀 더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제 사회 구성원이 공공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을 감소시킨다. 그냥 나는 내 거 사용하고 말아버리고, 옆 사람도 자기 거 사용하고 말아버리고, 그러면은 자, 누구나 다 사용하려고 만들어졌던 그런 시설이나 그런 장소가 다 엉망이 되죠.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을 줄이는데도 줄이는데도 역할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38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맨 위에 줄이요. 자, 동아시아, 우리 동북아시아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요. 이쪽이요. 자, 이쪽의 경제 기적은, 자, 그 사회의 높은 신뢰 수준과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본다. 자, 일본과 대한민국의 이제 공동체, 계라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뭐 향약, 두레, 품앗이, 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거에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할 때, 야, 한국은 사람들이 잘 뭉치고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적이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죠. 그래서 이 사회 자본은 똑부러지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신용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호혜성, 자, 내가 하나 해주면 하나를 받는다는 호혜성의 원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자본의 형성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주의적 흐름이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다행스럽게도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뭐 주변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 일하는 거 더하기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업무량이 좀 많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집중하기보다는 업무가 퍼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사회 자본이 높아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는 적극적으로, 자, 시민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정치에 참여하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회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게 이 이론을 만드신 분들은 이제 서양 사람인데, 서양에서 많이 이게 강조가 되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강조된 거긴 한데, 이게 사실 원래 이 사회자본이 있었던 나라 같은 경우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매우 사회자본이 과거에 잘 갖춰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사회자본이 얼마든지 잘 갖춰질 수 있는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